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AX는 0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 이제 미지수하고 방정식의 개수가 똑같지 않는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해가 없을 때도 있겠지만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하는 방법이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무수히 많은 해집합이 b가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즉 A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집합하고 상당히 연관이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AX는 B라는 해를 구하기 전에 이런 렉탱귤러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AX는 0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해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런 해집합을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정형화된 어떤 하나의 값을 구할 것이냐 방법을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이그젠플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식은 총 3개고 미지수는 총 4개인 연립방정식의 개수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뽑아보자. 그러면 어떤 미지수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서 UVWZ라고 그러고 이제 오른쪽 항은 전부 다 미지수가 이제 다 AX는 제로니까 전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구하는데 가우스 소거법을 하게 되면 UVWZ의 값은 변하지 않고 이제 왼쪽의 개수랑 오른쪽의 값들을 변화시켜 주는데 또 여기는 다 0이니까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항상 0입니다. 그래서 행렬에 해당하는 것들만 우리가 한번 가우스 소거법으로 분할을 해보자. 그래서 정사각 행렬과 비슷한데 그 피봇의 위치가 매번 발생하는 것은 아닌 그런 구조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변환시켜 보면 여기서 이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나온다. 그때 요 1이라는 값이랑 3이라는 값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요 0 대신에 피봇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행렬의 에셀런 폼이라고 그러는데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랑 모양이 비슷해서 우리가 이제 에셀런 폼인데 U라고 얘기를 했었다. 어쨌든 이 X는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UX는 0. 이제 이런 식의 솔루션에 이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형화된 형태가 되도록 우리가 구하면 여기다 할까요? 이제는 가우스 소거법이랑 비슷하긴 한데 역행렬 구하는 과정처럼 그러니까 모든 피봇에 해당하는 값들은 1이 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피봇이 포함된 그 컬럼 이 열의 개수들을 전부 다 0이 되도록 우리가 행 연산을 해주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두 번째 행은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행은 요 행을 가지고 그냥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행렬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피봇에 해당하는 값들은 1이 되고 그 칼럼은 전부 0이 되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폼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행렬을 최종적으로 변환시켜주면 이걸 우리가 이제 행이 뭔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로우 리듀스드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렬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는 R이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근데 여전히 X는 변함이 없고 오른쪽은 뭐 0벡터니까 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UVWZ에 대한 이 벡터 모양인데 결국 여기 지금 이렇게 UVWZ가 좀 빠진 건데
그죠? 이게 000인데 이거를 식으로 전개해서 해보면 여기서 U라고 하는 녀석, 이 U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식을 다시 풀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W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Z에 대해서 마이너스 Z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듀스드 폼이나 에셀런 폼에서 우리가 피봇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응되는 베리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피봇이 없는, 우리가 그런 경우는 이제 프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자유로운 베리어블에 대응되는 녀석들이 있고, 그것들을 구분해 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중요했었죠. 그래서 뭐 에셀런 폼이나 리듀스 폼에서 보면 첫 번째랑 세 번째에 해당하는 U하고 W가 바로 이제 피봇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피봇의 위치에 속하지 않은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V하고 이 이그젠플에서는 Z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다. 그래서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정확하게 구분해 준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피봇 베리어블을 이렇게 프리 베리어블의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된 거를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UVWZ라는 구하고 싶은 X라는 형태의 이 벡터 모양으로 딱 표시를 해주면 결국 각각의 피봇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프리 베리어블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UVWZ를 구성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V라고 하는 값이랑 Z라고 하는 프리 베리어블의 값이랑 이렇게 선형결합의 형태로 UVWZ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용하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 리듀스 폼을 이용하나 할 텐데, 결국 V라고 하는 Z라고 하는 프리 베리어블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되는 요 특정한 형태의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리듀스 폼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결국 뭐 요거를 가지고 푸는 거랑 똑같지만 어떻게 되느냐? V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컬럼이니까 두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요 위치. 그래서 순서대로 저 값의 부호를 우리가 바꿔준다. 근데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는 자기 자신일 때는 1이고 다른 프리 베리어블의 변수들은 전부 다 0으로. 그 다음에 다른 기수들이 피봇 베리어블에서도 0이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 다음 Z라는 베리어블은 네 번째 기수니까 네 번째 컬럼에 요 리듀스드 폼에서 요 기수들을 부호를 바꿔주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Z는 네 번째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두 번째 프리 베리어블 위치는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피봇 베리어블은 그 다음 요 개수의 부호를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네 번째니까 1로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벡터에 V랑 Z라는 어떤 프리한, 그러니까 임의의 개수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솔루션들이 바로 AX는 0이라고 하는 널 스페이스의 해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벡터가 나오는데, 중요한 벡터가 우리가 이거를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얘기했고, 이 스페셜 솔루션 또는 스페셜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는 벡터들 아무거나 다 그게 바로 UVWZ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로 이루어진 리니어 콤비네이션 집합이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 AX는 0이라고 하는 널이라는 값에 벡터 스페이스에 스페이스를 붙여서 널 스페이스라고 이 솔루션 집합을 얘기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다시 AX는 B라고 하는,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연립방 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에 이제 조금만 확장해 보자. 그럼 이제 이것도 뭐 간단하게 똑같은 이그젠플에다가 풀어야 되는데, 일단 AX는 B라고 하는 이제 이 B가 0벡터가 아닌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널 스페이스는 구했죠, 그죠? 근데 저 널 스페이스라는 게 과연
AX는 B라는 저 솔루션을 구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B를 똑같은 연립방정식이긴 하지만 B를 넣어주고 식을 한번 이제 세워봅시다. 그럼 이제 UVWZ라는 기수의 이제 오른쪽이 예를 들었던 B라는 벡터를 B1, B2, B3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가우스 소구법을 하는 거예요. 가우스 소구법을 해서 첫 번째는 이제 그냥 기수만 쓰면 첫 번째가 피봇이 있어서 행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럼 여기는 B1. 그 다음에 2배를 해서 빼니까 여기가 00에 33이 됐었고, B2에다가 2배를 해서 빼니까 B2 마이너스 2배의 B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이랑 더해서 얻어주면 되니까 00, 66이 됐었고, 그 다음에 B1하고 B3를 더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우스 소구법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지금 000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그 모양을 요거를 우리가 000으로 했던 걸 제외하면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를 이제 세 번째 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어차피 요건 요런 모양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B1이고, 두 번째는 B2 마이너스 2배의 B1.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2배를 해서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66을 00으로 만들었으니까 요거 2배 한 다음에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B3 마이너스에 가만히 있죠. 2배를 해서 빼니까 2배의 B2 플러스 5배의 B1.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항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형태, 이런 경우에 원래 이제 여기 UVWZ가 곱해져 가지고 B1이 되거나 이런 값이 되거나 이런 값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마지막 행은 0000하고 UVWZ가 곱해져서 0이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마지막 행에 해당하는 세 번째 결과값. B3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B2, 5 곱하기 B1. 이 값이 딱 0이 되면 어차피 왼쪽은 지금 계산하면 0이니까, 그죠? 요게 0이 돼야만 그때만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일단 요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한번 이제 간단하게 행렬하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A 곱하기 X는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이 B라는 벡터는 X라고 하는 A라고 하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그죠? 자,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벡터는 A라는 이 컬럼 벡터들의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이 컬럼 벡터의 A에 포함이 돼야만 우리가 솔루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B라는 녀석이 지금 이 이그젠플에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이 3차원 벡터인 B가 이런 조건을 갖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치 B1, B2, B3를 X, Y, Z라고 하는 3차원 공간접표 성분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원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고, 요런 평면의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B라는 벡터가. 근데 이런 평면 위의 점인 B가, 벡터 B가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칼럼 벡터들의 조합이 결국에는 이 평면 위의 점이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지금 상황에서 솔루션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라고 하는 저 칼럼 벡터에 아무 벡터나
뭐서 1, 2, 마이너스 1? 그래서 칼럼 벡터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뭐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던가 이 B로 이루어진 지금 요거를 XYZ로 하면 5배의 B1 마이너스 2 B2 이런 B1, B2, B3라는 3차원 좌표의 평면 좌표인데 평면 도형인데 저 평면 위에 1, 2, 마이너스 1이라는 저 컬럼 벡터를 대입해 주면 정확하게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평면 위의 점이라는 거죠. 컬럼 벡터가. 지금 솔루션이 존재하는 조건이 이 조건인데 그 얘기는 뭐냐?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AX는 B에서 B가 칼럼 스페이스여야 속해 있어야 되고 칼럼 스페이스라는 건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하다못해 저 행렬의 칼럼 벡터들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평면의 점이라는 거죠. 대입해보면 여기 1이고 여기는 2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그 조합들을 넣어주면 다 이제 성립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이 존재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만족하는 아무거나 우리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해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B1, B2, B3를 우리가 지금은 제너럴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찾아요. 뭐 1, 5, 5라는 점을 우리 일단 책에서는 이그젠플로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이그젠플 B라는 벡터를 저렇게 B1, B2, B3가 아니라 솔루션이 존재하는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AX는 B가 요거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풀면 똑같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로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로 리듀스드 폼은 처음에 이제 1, 3, 3, 2였고 지금 먼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B2가 오니까 여기 3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0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리듀스드 폼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3으로 나눠서 여기 1이 돼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1이니까 여기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리듀스드 폼은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행렬의 모양은 여기는 변함이 없고 여기는 3으로 나누는 거니까 1, 1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 되고 근데 이제 이쪽은 두 개를 빼면 되니까 1과 3은 유지되고 두 개를 빼서 0이 되고 두 개를 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개를 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로 리듀스드 폼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AX는 0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AX는 B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똑같이 리듀스 폼으로 만드는데 000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남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저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 X를 한번 다시 전개를 해서 어떤 모양으로 해가 나오는지를 봅시다. 그럼 이제 UVWZ를 저 식에다가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하나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값 하나가 나오는 구조죠. 그죠? 앞에서는 다 저게 마이너스 2나 1이 00이었는데 널 스페이스를 구할 땐 지금은 이제 저런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모양은 똑같아요. U라는 이 피봇 베리어블 그거는 이런 프리 베리어블의 조합에 상수값이 하나 더 들어간 거고 똑같이 W라고 하는 피봇 베리어블도 마이너스 Z라고 하는 이 프리 베리어블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상수값이 똑같이 들어간 거죠. 차이가 계속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AX는 0을 풀 때랑
AX는 B를 풀 때랑은 마지막에 상수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솔루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UVWZ라고 하는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V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 이런 프리 베리어블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무런 프리 베리어블하고 상관없는 저 마이너스 2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상수가 어디에만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은 피봇 베리어블에만 존재하죠. 그죠? V나 Z 같은 프리 베리어블에는 없어요.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0이고 피봇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것만 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 이렇게 벡터로 들어갈 거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요건 앞에서 만들었죠. 그죠? 행렬을 가지고 해보면 기수, 자기 자신, 똑같이 이것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니까 1이 바뀌고 0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고 부호가 바뀌고. 그래서 잘 보면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솔루션은 똑같은데 AX는 B를 구하면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솔루션에다가 우리가 XN이라고 합시다. 그럼 되게 특별한 형태의 어떤 상수값 같은 하나의 벡터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거를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해서 P라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무수히 많은 솔루션의 해집합이다.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제 AX는 0이 아니라 AX는 B를 풀어라. 그럼 먼저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죠. 분명히 AX는 B도 솔루션이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솔루션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결과를 보면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XN이라는 벡터 조합에 XP라고 하는 특정한 저런 벡터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널 스페이스가 아까 어떤 거였느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컨비네이션이니까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4차원 공간에 지금 두 개니까 어떤 평면이에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전부 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3, 1, 0, 0이라는 벡터고 하나는 1, 0, 마이너스 1, 1이라는 벡터예요. 그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조합에 이루어지는 것들, 그건 어떤 평면인데 그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요거예요.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한다고 했었죠. 그죠? 거기에 이런 상수값을 더한 겁니다. 상수 벡터를. 파티큘러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바로 AX는 B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럼 저 P만큼, XP만큼 더했으니까 원래는 어떤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었는데 널 스페이스는 그 널 스페이스는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었는데 XP만큼 더했으니까 그게 원점을 통과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평행이동한 시프트된 그런 패러렐한 플레인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AX는 B다. 근데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XP만큼 평행이동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어떤 규격화된, 정형화된 방법으로 푼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AX는 B라는 무수히 많은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녀석은 보니까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하고 평행하다. 얼마만큼 평행이동돼 있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를 먼저 구한 거고 그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알면 스페셜한 솔루션이라고,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XP를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점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 구했던 거 생각납니까? 또는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이나 이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에 해당하는 법선 벡터라는, 방향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그 방향 벡터의 성분을 LMN이라는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단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형태의 모든 직선, 이런 방향 벡터가 다 LMN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런 비례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이 직선상에 이런 방향을 갖는 벡터죠.
근데 여기에 특정하게 우리가 한 점을 더 추가해주면 x1, y1, z1이라는 한 점을 더 추가해주면 그만큼 x, y, z를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예요. 그죠? 이게 평행이동하는 거잖아요. 평행이동해주면 그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일정한 기울기 방향에 대해서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그 모든 점들이 바로 이 직선의 평행하고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건데 그게 바로 AX는 B랑 똑같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AX는 0을 구한 거고 그 중에 한 점이 더 파티큘러하게 주어지면 AX는 우리가 이제 그 임의의 평행이동된 직선을 구하는 거죠. 이때 X1, Y1, Z1은 직선상의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고르면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자, XP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XP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저 식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U는 1, 그 다음에 V는 0, Z는 0,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W는 얼마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아무거나 찾아도 상관없어요. 파티큘러하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X1, Y1, Z1인데 직선상에 아무 점이나 하나만 우리가 대입해주면 이 비례식이 직선의 식에서 언제나 성립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하게 이제 솔루션 구하는 방법을 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참고한다면 아까 이제 제너럴한 솔루션을 구할 때 널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행렬의 리듀스 폼에서 구했죠. 그죠? 해당되는 프리 베리어블의 칼럼의 기수들을 부호를 바꿔서 순차적으로 넣어주고 특정한 프리 베리어블은 1이고 나머지 프리 베리어블은 0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어냈어요. 그 마지막에 상수항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상수항은 뭐 왼쪽 식에서부터 유도가 됐지만 이 기수들을 잘 보면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그 기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느냐? 항상 이 값들은 순서대로 피봇 베리어블의 값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봇 베리어블은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 베리어블이죠. 프리 베리어블은 언제나 0이 되고 세 번째 피봇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것 그게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프리 베리어블은 0이 되고 이런 식의 조합으로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것만 피봇 베리어블에 순차적으로 써주면 우리가 스페셜한 저 파티큘러한 녀석 하나를 이것도 나름대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스페셜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한 뭐 스페셜 솔루션은 이제 널 스페이스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특별하게 얼마만큼 널 스페이스를 평행이동시킨 해집합을 구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널 스페이스랑 파티큘러 솔루션의 조합인데 뭐 이거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0이죠. 그죠? 널 스페이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무 한 점 B나 찾아내면 된다. 예를 들어서 -2, 0, 1이 지금 파티큘러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입해봐요. -2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2고 여긴 0이고 그죠?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1 되죠. 그죠? 그러니까 -2, 0, 1, 0라는 거는 특정한 이제 아무거나 한 점입니다. 아니면 W하고 Z를 더해서 1이 되는 아무거나 하나를 구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제너럴한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뭐 참고로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AX는 B라는 형태의 솔루션을 구하면 이게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근데 원점을 지나는 벡터 스페이스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만큼 시프트 되니까 평행이동했으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겠죠. 그죠? 어떤 평면들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AX는 B의 솔루션은 어떤 벡터 공간을 구성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우리가 일단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AX는 B라는 솔루션을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는 A를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A하고 B죠, 그죠? A든 B든 다 그 계수를 이렇게 씁시다. 이 전체를 우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 의해서 완전한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도 뭔가 이 B가 변한 형태가 될 테니까 그 D가 변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D라는 벡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행렬 A하고 벡터 B를 완전한 리듀스드 폼으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피벗 베리어블하고 그 다음에 프리 베리어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피벗 베리어블이 어떤 건지, 그 다음 프리 베리어블이 몇 번째 베리어블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말로 하기는 이렇게 글로 쓰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벡터를 이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스페셜 솔루션에 해당하는 벡터를 리듀스드 폼에서 구하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행렬 R에서 스페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하고, 그때는 이제 프리 베리어블과 피벗 베리어블을 나눴으니까 프리 베리어블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되도록 하되, 해당되는 프리 베리어블은 1이고 나머지 프리 베리어블은 전부 그 벡터 위치를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리듀스드 폼 R에서 해당되는 계수의 부호만 바꿔서 피벗 베리어블에 넣어주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그젠플 하나를 그거를 보면서 해봅시다. 약간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은 5개고 문자가 8개인 약간 그런 걸 푼다고 그러면, 자, 지금 첫 번째 뭐 피봇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었더니 첫 번째가 1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피봇이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전부 다 일단 이렇게 이제 피봇이니까 아래가 0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도 두 번째 문자가 베리어블이 여기서 피봇이다. 그럼 여기도 전부 다 우리가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아니라 이번에는 네 번째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네 번째 위치가 피봇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이 프리 베리어블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래는 이렇게 이제 000이 돼야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별표로 일단 표시를 해봅시다. 그래서 네 번째에 나왔다. 그럼 여기 아래도 전부 0이고, 나중에 다시 리듀스드 폼이니까 여기도 0이고. 뭐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아주 어떤 임의 형태의 리듀스드 폼을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7개만 한다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또 피봇이 나왔다. 그럼 맨 마지막 줄은 다 000이고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피봇이니까 이 피봇의 위아래는 다 이렇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피봇이 아닌 위치, 여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기수가 와도 일단은 상관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reduced 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 변수가 7개고 식은 5개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스페셜한 솔루션을 구한다. 그러면 뭐 그래서 미지수를 x1부터 x7까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4번, 7번 이렇게 피벗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게 x1, x2, x4, x7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올 거고 그거에 맞춰서 프리 베리어블은 이제 3번, 5번, 6번 이렇게 3개가 프리 베리어블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리듀스 폼에 맞춰서 이제 x3에 해당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 x5번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x6에 해당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그럼 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5번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5번에 해당하는 녀석 이 컬럼을 가지고 우리가 스페셜 솔루션 어떻게 구하느냐? 저 부호를 피봇 베리어블의 위치마다 바꿔오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1, 2, 4, 7이니까 1번 그 다음 피봇 베리어블이 또 2번이니까 거기는 또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7번은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3번은 0이고 5번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거긴 1이고 6번 프리 베리어블은 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3번 과정 스페셜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4번도 우리가 이제 4번째 단계도 거치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그젠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4번째는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그죠? 파티큘러 솔루션에 해당하는 벡터를 구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x1, x2 이렇게 하나씩 편안한 값들을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정교화된 형태가 되도록 구하는 거니까 reduced 폼을 구할 때 그 벡터 b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d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를 해보면 이렇게 d1, d2 그래서 지금은 5개니까 이렇게 이제 5가 나올 텐데 그러면 저렇게 리듀스 폼을 구하는 과정에서 벡터 b가 d라는 d1, d2에서 d5까지 바뀌었다. 그러면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는 상관없죠. 그죠? 그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는 전부 다 0이니까 3번, 5번, 6번은 전부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벡터 위치가 있다 그러면 3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3번 위치 그 다음에 5번 위치, 6번 위치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는 0이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저 D1부터 D5에 대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여기는 D1, D2, D3 그 다음에 뭐 이렇게 D4 맨 마지막은 어쨌든 0이 될 테니까 그래야 솔루션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써주면 파티큘러 솔루션도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궁극적인 AX는 B라는 솔루션을 구한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자, 저기 왼쪽에 적혀 있는 호목 2.2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참고해서 풀어주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X는 B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 책에서 요구하는 연립방 정식의 두 번째 형태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 구조, 렉탱귤러 매트릭스인데 어쨌든 미지수가 더 많아가지고 무수히 많은 솔루션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풀었는데,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솔루션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표현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벡터 스페이스라는 건 뭔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 벡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다고 그럴 때 과연 몇 개의 벡터를 가지고 그 벡터 스페이스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2차원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벡터만 갖고 있으면 돼요. 3차원 공간이다? 그럼 3차원 공간의 모든 벡터 스페이스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벡터가 다 표현하려면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벡터가 이제 필요한데 지금 말한 2개 또는 3개는 아주 최소한의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벡터가 필요하냐, 그리고 어떤 벡터들이 있을 때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우리가 이제 구성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약간 일반적으로 해보자.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자, 리니어 인디펜던스라고 해서 선형 독립. 그리고 제목 자체가 이제 베이시스라는 게 있고, 뭐 물론 이거 베이시스 또는 베이시스 벡터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라는 녀석의 차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벡터들로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들이다. 일단 먼저 벡터들에 대한 리니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어떤 벡터들이 어떤 선형적으로 리니어하다,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C라고 하는 건 어떤 스칼라 값이고 V1, V2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V1, V2 이런 벡터들에다가 스칼라 값을 이제 아무렇게나 곱해서 이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결과가 0벡터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봐요. 그럴 때 이렇게 0벡터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이 C1, C2, Cn의 조합, 이 개수들의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값들이 전부 다 0이 될 때만 그 벡터들을 선형 결합해서 우리가 제로 벡터를 만들 수 있을 때 이 V1, V2, Vn 이 벡터들을 서로 우리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형 독립이라는 게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라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0벡터를 오리진을 만들고 싶은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개수들을 전부 다 곱하기가 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예를 하나씩 봅시다. 자, 3차원 공간에 이런 벡터도 하나 있고 이런 벡터도 하나 있고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개의 벡터가 있어요. V1, V2, V3. 저 벡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결합을 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C1, C2, C3라는 기수가 어떤 값이 될 때 000이 되느냐? 전부 다 00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때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 아, 저 세 개의 벡터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가장 이제 간단한 형태인 거죠. 그죠?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행렬에 대해서도 그냥 좀 편한 거로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행렬 A가 있다고 그러면 저 행렬의 칼럼 벡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300이라는 칼럼 벡터 하나 있고 410, 그 다음에 252 뭐 이런 세 개의 칼럼 벡터가 있는데 이 칼럼 벡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그 결과가 000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세 개의 개수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뭐 이렇게 돼요. 뭐 해보면 아무래도 마지막에 C3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2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1 때문에 C2도 0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그젠플이 되게 이제 딱 한눈에 보기 쉬운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냐 아니냐 이거를 벡터들만 딱 보고서 이런 이그젠플처럼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이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으로 변환시켜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피봇의 위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먼저 기억을 해두자. 자, 어떤 행렬에 대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해서 자, 어떤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했는데 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하게 되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형태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근데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아까 이그젠플처럼 이렇게 피봇이 돼야 되는 위치에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다 0이 되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넌제로라는 건 이제 피봇을 포함해서 뭔가 어떤 하나는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넌제로에 해당하는 행이 몇 개가 나오느냐? 그래서 m개가 나왔다? 그러면 m개의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어디에? 칼럼 벡터에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칼럼 벡터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그 칼럼 벡터들로 구성된 행렬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가우스 소거법으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도록 쭉 해봐요. 필요하면 피보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몇 개의 넌제로에 해당하는 행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다 완벽하게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면 그 행렬 전체가 전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넌제로에 해당하는 로의 개수만큼이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의 개수예요. 어떤 것들이 인디펜던트하냐? 그건 또 아직 알 수 없어요. 대신에 개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가우스 소거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벡터들이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디멘전 뭐 이런 말과 관련돼서 이제 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또 용어를 정의를 하는데, 어떤 행렬의 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의 랭크는 무엇이냐? 어떤 숫자인데 그냥 이거는 넘버예요. 칼럼 벡터들의 개수. 근데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의 개수? 이걸 우리가 그 행렬의 랭크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국 같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거를 정의하기도 하느냐? 똑같이 인디펜던트한데 칼럼 벡터가 아니라 그 행렬의 로 벡터. 그러니까 뭐 에서 n/n 행렬이다. 그러면 칼럼 벡터가 인디펜던트하게 몇 개가 나오면 뭐 R개만큼 나오면 똑같이 로 벡터도 R개만큼만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는 행이나 열이나 그쪽 특정한 방향의 벡터로 보더라도 개수가 똑같다. 이게 바로 행렬의 랭크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가우스 소거법을 했을 때 이 행렬 A에 대해서 우리가 피봇은 넌제로 값이라고 그랬죠. 그 대각선 위치에 피봇의 개수랑 똑같다.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했을 때 그 넌제로에 해당하는 대각선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 그 피봇의 개수가 몇 개까지 나오느냐? 그거하고 랭크의 개수하고는 똑같다. 어차피 더 이상 0이 안 나오는 그 위치가 계속 피봇인데 결국에는 그 피봇이 없다는 얘기는 마지막 행이나 그 다음 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000이라는 얘기예요. 가우스 소거법을 해보면. 그래서 피봇의 개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랭크가 얼마이냐를 계산할 때는 결국 이제 피봇의 개수를 따지는 거죠. 그죠? 저 오른쪽에 끝에 있는 것처럼 넌제로에 해당하는 로 벡터, 이 로우가 몇 개냐? 그 피봇의 개수를 따지는 거고, 그러한 개수를 따지는데 결국 걔네들은 칼럼 벡터와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가 몇 개인지 또는 인디펜던트한 행 벡터가 몇 개인지를 규정해 주는 숫자랑 다 똑같아. 이걸 우리가 행렬의 랭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랭크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그 행렬의 디멘전 또는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칼럼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칼럼 벡터들이 있는데 그 칼럼 벡터들이 인디펜던트한 게 몇 개냐? 그럼 실제로는 그 벡터가 뭐 4차원 모양이든 5차원 모양이든 상관하지 않고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가 몇 개냐? 그 개수가 바로 그 칼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2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랑 좀 다르죠. 그죠? 자, 그것도 한번 이그젬플을 또 봅시다. 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저 두 개의 벡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형결합해서 하더라도 Z성분은 항상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냥 XY 평면입니다. 요거 2차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벡터만 갖고 있으면 저 임의의 XY 평면의 점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저 디멘전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몇 개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뭐 이렇게 그 AX는 B를 풀었던 그 이그젠플 이 행렬 3 곱하기 4를 해보면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가 결국 몇 개이냐? 2개예요. 우리가 리듀스드 폼으로 바꿨을 때 피봇의 위치에 딱 2개밖에 없었죠. 그죠? 맨 마지막은 000이었고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칼럼에다가 3배를 해주면 이 두 번째 칼럼 벡터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럼 벡터랑 첫 번째 칼럼 벡터를 해서 빼주면 세 번째 칼럼 벡터에서 첫 번째 칼럼 벡터를 빼주면 네 번째 칼럼 벡터가 나옵니다. 그죠? 바로 피봇 베리어블의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가 인디펜던트한 벡터입니다. 물론 얘를 인디펜던트 하더라고 해서 3분의 1에서 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피봇과 프리 베리어블을 나눌 때 기준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되는 벡터들, 그게 바로 피봇 베리어블의 위치의 벡터, 칼럼 벡터랑 똑같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에서 인디펜던트하다, 서로 디펜던트하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번째, 네 번째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의 벡터들은 저 인디펜던트한 피봇 칼럼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갖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칼럼 스페이스를 구성할 때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 소급법이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을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스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팬. 그러니까 스팬이라는 거는 뭐냐? 어떤 벡터들을 가지고 온갖 종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벡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벡터들은 특정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 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스패닝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들이 있는데 뭐 V1, V2, n개의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 n개의 벡터들의 온갖 종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것이 어떤 하나의 당연히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룰 텐데, 이 벡터 스페이스를 이룰 때 이 벡터들 V1, V2, Vn이라는 벡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벡터들은 결국 스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벡터들은 스팬한다. 무엇을? 그 자기들이 구성하는 이 특정한 벡터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어떤 명사처럼 딱 어떤 데피니션이라기보단 어떤 약간의 행동이죠, 그죠? 이 스팬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이 벡터들이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게 되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과정, 모든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걸 우리가 이제 스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그젠플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게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아까 인디펜던트 하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개의 벡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든지 간에 스팬할 수 있는 벡터 공간은 무엇이냐?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XY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 공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모양은 3차원이지만 이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2가 되는 거죠. 이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스팬할 수 있는 거는 XY 평면이다. 근데 또 이런 이그젠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저 두 개의 벡터도 서로 인디펜던트합니다. 지금. 그죠? 인디펜던트한데 이 두 개의 벡터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해도 XY의 어떤 임의의 좌표를 좌표든지 간에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똑같은 예에서 뭐해서 이 2라는 좌표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랑 이 녀석을 갖고 2라는, 그러니까 2라는 좌표, 2,2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더라도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해당하는 이 기본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라 하더라도 이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벡터들의 조합은 막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한번 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벡터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벡터가 3개. 그러니까 지금 3개의 벡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XY 평면을 스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2개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마지막 이그젠플은 3개의 벡터를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물론 3번째 벡터가 불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째 벡터가 불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3개를 다 동시에 이용해서 XY 평면의 좌표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나 이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좌표를 만들어낸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좌표가 이런 2,2라는 특정한 형태의 XY 좌표예요. 그러면 이 좌표를 만들어내려면 여기는 이제 C1, C2라고 그러면 C1과 C2가 각각 이런 경우 이제 딱 한 가지가 존재하죠. 그죠?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없습니다. 이쪽도 이제 비슷해요. 그죠? C1은 예를 들어서 4고 4가 아니라 2가 되려면 C1은 0이고 C2는 2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요 2, 0이라는 좌표가 만들어져요.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여기 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세 번째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C1, C2, C3라고 그러면 C1은 저것처럼 C1과 C2는 각각 2고 C3는 우리가 0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처럼 C2는 0이고 C1은 0이고 C1, C2는 0이고 그 다음에 C3에 해당하는 값만 2가 돼도 되고 또는 세 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 개를 동시에 이용하면 C1, C2, C3 세 개를 다 더해서 1이 되도록 해서 해줘도 2,2라는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2,2를 만드는데도 세 번째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더라도 세 번째 같은 이그젠플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유니크한 형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유니크하고 언제 유니크하지 않느냐? 저기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베이시스라고 하는 벡터다. 자,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데 베이시스라는 벡터가 이제 보통 여기 이렇게 벡터니까 베이시스 벡터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베이시스라는 거는 뭐냐? 결국에는 미니멈 개수에 해당하는 근데 서로 간에 인디펜던트한 그런 벡터들이에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최소의 개수. 근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벡터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다 스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베이시스를 구하라. 그러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로만 우리가 구성하면 돼요. 근데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숫자가 바로 미니멈 개수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그젠플 저 세 개 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차피 2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이 두 개인 그런 디멘전에 해당하는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한 벡터 딱 두 개면 돼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저 벡터의 개수가 차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세 번째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2차원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인디펜던트한 벡터라 하더라도 하나는 결국에는 디펜던트한 관계가 돼버려서 이제 스팬을 하더라도 미니멈 개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구성한다. 베이시스가 구성되면 어떤 특정한 벡터를 만들어내는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거는 이제 또 유니크해진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베이시스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2,2라는 벡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이시스 벡터가 이제 그러니까 미니멈 숫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벡터들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다? 그럼 그 조합이 이제 우리가 유니크하게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떤 벡터들을 어떤 조합으로 하는지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얘기했고, 일단 현재까지는 AX는 B라고 하는 렉탱귤러 매트리스의 무수히 많은 솔루션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널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솔루션을 구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벡터 스페이스들, 걔네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이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하지만 그런 벡터들이 최소가 되는 게 몇 개인지를 살펴보면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고 하는 AX는 B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 몇 차원인지, 그 행렬 A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나 로우 벡터는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스팬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베이시스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떤 벡터를 만들어내든지 간에 그 벡터들,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특정한 벡터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 유니크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특정한 벡터가 있고 그것들의 적절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게 이제 항상 1대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벡터들에 해당하는 개수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특정한 벡터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특정한 벡터로부터 어떤 벡터들이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쓰였는지를 다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풀게 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저 베이시스란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스팬하는 최소한의 인디펜던트한 벡터들,
그 모임이 이제 바로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베이시스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유니크하냐? 또 이 베이시스는 또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더라도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집합은 베이시스는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거죠. 방금 이그젠플처럼 2차원 평면을 여러분들이 구성하더라도 그냥 2차원 벡터를 씁시다. 이런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2차원 평면을 스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라는 벡터 공간을 스팬하는 베이시스 벡터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2차원 벡터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도 베이시스고 이런 두 개의 벡터의 조합도 베이시스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 벡터는 또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근데 베이시스가 정해지면 특정한 벡터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C1, C2 같은 그 개수들, 이 개수의 조합은 베이시스 벡터가 정해지면 유니크하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특정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챕터 3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베이시스 벡터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베이시스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의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이 C1이라든가 C2라든가 이 기수들을 조합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장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베이시스 벡터,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찾는데 그런 녀석들끼리 서로 수직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임의의 벡터 공간을 스팬을 할 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죠. 근데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데 베이시스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면 C1이나 C2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갖고 구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수직 이런 개념을 배우게 돼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을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렉탱귤러한 그 연립방 정식의 최종적인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시스 인디펜던트라는 얘기를 이제 그 나중에 연립방 정식을 푸는 문제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솔루션인 거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훨씬 많은 연립방정식.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뭐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자가 두 개이면 평면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식이 두 개면 이렇게 딱 한 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식이 평면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의 식이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뭐 한 5개쯤 된다. 그러면 5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집합은 해집합은 없죠. 그죠?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다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직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자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으면 전체를 만족하는,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집합은 없어요. 그럼 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어차피 AX도 하나의 벡터고 B라는 것도 하나의 벡터고 이 벡터니까 이 벡터 두 개의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도록 X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적절한 어떤 근사해를 구하자. 그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데서 구하는 챕터 3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AX로 이루어지는 리니어 X라는 A라는 벡터에 아까 A라는 행렬에 칼럼 벡터로 이루어진 칼럼 스페이스가 있고 그게 바로 AX죠. 그죠? A 곱하기 X라면 여기 어딘가에 한 벡터예요. 근데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는 벡터가 여기 있는 거죠. 벡터 B의 위치가. 그러면 AX에 해당하는 임의의 칼럼 벡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X라는 어떤 임의 벡터하고 B라는 벡터하고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이 여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그죠?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렇게 딱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어떤 뭐 타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뭐 3차원 공간에 아무튼 어떤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볼록한 타원이라든가 뭐 구형 같은 그런 형태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AX를, 그럼 그 바깥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 B라는 벡터 점이 있는데 이 볼륨 같은 풍선 같은 볼륨이랑 가장 거리가 가까운 점 하나를 찾으려면 표면 어딘가에 한 점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찾아보면 이 벡터 스페이스 AX랑 B랑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걸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인디펜던스랑 다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구하게 되는 요소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